일단 그냥 제가 아는 만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 예술의 춤 예술이라는 거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접목이 돼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를 제가 그냥 이렇게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맨 먼저 이제 보시면 제가 그 제목을 과학을 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춤과 과학 이러면 너무 딱딱하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그냥 춤이라는 것도 예술의 춤이라는 것도가 아니라 춤이 과학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린지 여러분은 대충 짐작을 하실 테지만 조금 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JTBC에서 맨날 그럽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춤 예술이라는 것이 도무지 뭔가라는 것들을 일단 이거를 한번 일단 그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피나바우시 무용단의 작품인데 독일의 피나바우시라는 무용단이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었고 서울의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몇 차례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무용단인데 세계 무용계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도 독일의 대표적인 어떤 무용단으로 지금 그 명성이 자자한 무용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대에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돌 위에서 지금 춤을 춥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보시면 무대에다 저걸 어떻게 설치를 할 건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라이팅은 어떻게 비춰야지 저런 모습의 형상과 이런 모습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테고 춤을 추는데 저런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춤을 밸런스를 만들지 어떻게 움직이지 미끄러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도 의심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이 강의가 쭉 진행될 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제가 이제 춤 예술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그 어떤 그 학문인가 춤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용과에 처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러 이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춤 예술에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우리 기본적인 어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춤 예술이라는 게 도무지 뭐냐? 그럼 한마디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니?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어떤 그런 지금 말씀 보다시피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미적 근거에 의한 미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종합 총체 예술이다 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과학들이 지금 들어앉아 있을 것인가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춤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의 과학, 제가 요즘에는 그 인문사회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춤 예술 작품을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안에 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나라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춤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나라는 역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에서부터 내가 오늘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러고 서 있는데 이런 작품, 이런 모습을 내가 춤으로 무대화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이제 두고서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제목도 붙여야 되고 어떤 내용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또 내지는 어떠한 나의 철학을 여러분에게 작품 관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부터 많은 인문학적 요소를
거기에 그 내포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라 그러면 휴머니티를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걸 인문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인간 사회의 어떤 현상, 사회 현상적인 얘기들, 요즘 뭐 얘기들은 아마 광화문 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어떤 심리로 여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나갈 것인가, 어떤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군중에 나도 하나 일원이 돼서 가서 뭔가를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 춤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무대화 시키면 어마무시한 대작의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런 접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깝게, 여기가 문화기술대학원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 문화라는 거하고 테크놀로지하고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춤 안에 물리가 있고, 춤 안에 생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해부가 있고, 운동학이라는 것도 있고, 역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리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어떻게 이거를 들어가 있는 건지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제가 오늘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자, 이거를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춤과 우리가 춤을 출 때는 맨 먼저 뭐를 쓰는 겁니까? 신체, 아까 말씀드린 건 신체 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신체가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 못해요. 뭔가를 한번 좀 표현을 하고 내가 이게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먹을 거를 좀 달라. 혹시 돈이 하여튼 배낭여행을 갔건 어떻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각자.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한번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자,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다 배고프면? 어떤 사람 배고프면 배고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배고파. 아니면 배고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그 표현은 여러분 각자의 나름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배가 고프면 위장이 있는 복부를 중심으로 뭔가를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의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데, 자, 몸의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 보면, 몸이라는 이 몸의 동작이라든지 몸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의 구조라는 건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냐면, 몸의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 구조라는 거든지 또 이 키네시올로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과학적인 어떤 눈을 분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인체 해부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발레 무용수가 엄청나게, 이거 더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마 최고의 무용수의 그 테크닉일 것입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너무 멋있다. 와, 정말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 안에 들어있는 근육과 본과 머슬과 텐던과 리가멘트는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그런 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대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뼈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뼈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돌아갔다든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나토미계 이제 기능학에서 나오는, 여러분 내전을 했다든지 외전을 했다, 근육이 바깥으로 돌아갔는지 몇 각도로 돌아갔는지 이런 거를
저희는 외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투시도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또 그런 어떤 그런 그 인폼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이제 움직임을 또 가르치고 제대로 춤을 출 수 있는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용과에 들어오면 해부학을 가르쳐요. 저희가 왜 해부학을 처음에 학생들 우리가 왜 해부학을 배워야 되죠? 몸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학문은 다 해부학이 필요합니다. 자, 움직이는 우리가 그 조각 이제 미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학장을 하면서 입시를 시험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미술을 할 때 인체를 이제 그리는 그런 또 이제 그 출제를 하기도 하고 조각 같은 그런 그 시험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몸에 있는 균형 잡힌 어떤 그런 그 이제 어떤 뭐 바디를 하나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입시 출제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춤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에 역동적인 동작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리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인체 해부학이란 것이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자, 무용수가 숨을 쉬면 달리기 왜 무용수들이 굉장히 무대에서 우아하다 그래요. 발레 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우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속내막을 좀 알려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춤을 한참 한 5분 정도 계속 추다 보면 호흡이 받쳐가지고 숨이 여기까지 할 정도까지 하는데 이거를 객석에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지만 하고 쓰러집니다. 저희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춤을 추지만 그런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죠. 무대니까. 자, 굉장히 우아함을 강조해야 되고 아주 평온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는 줄 압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지만 하고 나 뒤돌아서서 하고 난 다음에 무대 뒤에 오면은 전쟁입니다.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무대 막 안에 이제 윙이 있잖아요. 싹 들어오면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막 이걸 붙들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 바깥에 다시 나갑니다. 어떤 표정으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그 전에 내가 아무도 힘들지 않고 나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표정으로 또 몸짓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호흡을 하는데 인간의 호흡이 이제 여기 이제 생리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간이 호흡을 할 때 인체의 어느 부분이 움직여서 숨을 쉬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이제 해부학 전공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복식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럼 복식 호흡이라는 거는 뭐냐? 뭐를 움직여야 되느냐면 횡격막이 굉장히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횡격막이라는 거가 보통 우리가 숨을 쉬면 힘들 때 보통 호흡이 힘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위아래로 업다운을 해서. 자, 무용수의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혹시 평온하게 숨을 쉬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식 호흡에서 여러분 요가 해보셨죠? 요가 뭐 복식 호흡이 좋다고 요즘에 굉장히 운동 뭐 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고 하시잖아요. 복식 호흡을 할 때 쓰이는 그 호흡이 이제 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숨을 쉬어야지 복식 호흡에 가장 근원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느냐면 횡격막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가 이제 아까 말한 점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 안에 횡격막을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좌우로 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에 그 호흡을 할 때는 횡격막을 열어서 넓게 좁게 이렇게 해서 좌우로 그래서 이게 다이아프램이라죠. 다이아프램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이제 해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되지만 요가도 복식 호흡도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돼서 굉장히 평온한 바깥에서 보면 평온해요. 이 안에는 아주 뭐 전쟁이 일어나듯 힘들지만 그렇게 평온해진 그런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자 복식 호흡을 하는데 횡격막을 쓰자. 횡격막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도 학생들한테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근육은 어느 만큼 움직여야지 피로도가 떨어지는 건지, 자,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여야 근육이 강도가 세지는 건지, 이런 거 이제 우리 대학원 들어오거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실험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내고 하고 하는 뭐 스포츠나 우리 춤이나 같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렇듯이 인체 기능학, 이 생리학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다 녹여 들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학문들이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제 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요즘 발목이 살짝 안 좋아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뭐 부산대학에 이제 곧 부임이 되니까 면접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와가지고 훈련을 한 달 동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산대학에 이제 나와서 다음 학기서부터 교수가 됐으니 강의를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교수가 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 학교에서 이제 지금 제가 그 학교에 30년이 넘어 교수를 하고 있는데 무용과를 처음 만들면서 제가 이제 이제 펠커티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학생들한테 첫 수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왜 이 인체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뭔가 이제 뭐 기초 움직임을 해요. 날씨가 너무 추웠고 3월 초면 엄청 춥습니다. 무용과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무용실도 아직 뭐 완비가 안 됐어요. 굉장히 이 난방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우리가 다르게 하자. 학생들이 눈망울이 너무 이 대학 1학년 들어와가지고 막 눈망울을 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수업을 하자 하고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자,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워밍업을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포지션은 이렇고 프리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제가 준비를 시범을 한번 보이려고 이렇게 다리를 구부렸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무슨 장작 여러분 왜 이렇게 도끼로 탁 패면은 딱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순간 제가 툭 넘어졌어요. 그냥 툭. 제가 뭐 점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어디 무슨 스트레칭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준비.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자, 시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플리에를 이제 우리 용어 플리에가 굴신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발레에서 온 용어입니다.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제자리에서. 내가 왜 넘어졌어? 앉아서. 이게 무슨 소리야? 바깥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니? 왜 차가 부딪혔나? 왜 소리 했더니 교수님 이게 왜 이러세요? 보니까 아무 자극도 안 줬는데 아킬레스 텐던이 딱 나간 거예요. 제가 여기 오른팔 흉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끝내고 교수가 된 첫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그래도 뉴욕에 가서 맨하탄에 가서 무용단도 만들고 활동을 얼만큼 하다가 한 5년 정도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컬럼비아에 가서 또 열심히 하여튼 애를 쓰고서 공부를 하고 우연히 이제 오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고 왔는데 교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지경에 이제 놓인 거예요. 와, 제가 하늘이 이제 근데 너무 차분해지더라고요. 내 인생 2막이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인생의 2막이 지금서부터 시작이구나.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찬바람이 샥 들면서 굉장히 평온해져요. 지금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려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랬더니 이제 들으려고 그래요. 저를 학생들이 부축을 들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거를 왜냐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무용 수업을 하라고 우리는 실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아나토미를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기능학을.
그래서 뭐 모르는 거를 뭐 스켈레톤을 놓고 뭐 씨 어떻고 그래서 배울 때는 이거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우리가 정형외과 의사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걸 열심히 해야 되지 하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처음엔 생각했지만 아니까 이게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킬레스 텐던이 나갈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교수님이 그때 생각했던 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텐던이라는 거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연결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플렉서블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튼튼해. 보통 오죽하면 여러분 아킬레스 텐던이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박 대통령 최순실이 아킬레스 텐던이 나갔을 건데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거는 그럴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킬레스가 나갔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했어요. 얼만큼 중요한 이 인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그 기부스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하고 이제 부임하자마자 첫 수업에 위용 타고요. 이걸 타고요. 우리 대학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요. 6개월을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도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전신을, 하반신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 2막이 시작한데 내가 2막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 몸이 어마무시한 과학의 집성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또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그러니까 그게 왜 부러졌는지 저는 이유를 찾았더니 이 스트레스와 이 너브가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스트레스 받으면 휙 나가는 거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그 정도로 우리의 인체라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무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을 뭐 가르친다든지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인체 해부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발레 안에는 지금 저런 복잡한 지금 근육이 움직여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목 운동이 아킬레스에 얼마나 중요하는데 이런 그 연결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물리학, 운동역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1년간 후에 아킬레스를 겨우 수술을 해서 붙여가지고 학교에 목발을 짚고 이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굉장히 그때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제가 굉장히 이게 춤을 만들다 보면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런 아크로바틱에서 나오는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거를 이제 우리의 이런 움직임의 구조라는 게 아마 건축가들이 보시면 건축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를 가지고 어떤 그런 이 건축 구조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건데 하다 보면 저희가 보통 춤을 추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발레에서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대무용이라는 건 최근에 이제 춤이라는 거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듭니다. 100kg짜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100kg까지는 무용수가 없겠지만 한 80kg짜리도 듭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드느냐? 이게 다 운동 역학적인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안무를 하거나 무대 작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제가 서울대학에 이제 강의를 이제 교양 수업을 하러 가면서 기웃기웃 운동역학실에를 계속 기웃기웃 갔습니다. 공대 인체공학연구소 뭐 이런 데 가서 특강 있으면 들어보고 또 무슨 인간 무브먼트 아날리시스 하는 무슨 랩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뭔가 또 아는 교수님이 있으면 와서 그거 좀 구경하세요. 그럼 또 가서 들여다보고 하다가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에
그냥 청강을 할 게 아니라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를 이제 그거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늘 그 제 성격이 뭔가 궁금하면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도자가 난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거는 이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번 흉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자기의 가지고 어떤 그런 그 지식의 어떤 그 한계가 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한대의 어떤 그런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라는 것이 이제 운동의 이제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물체 사이의 어떤 관계, 이게 이제 위치인데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잡을 일은 없고 여기 물리 뭐 다 공학도들이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움직임이라는 춤이라는 거, 움직임, 스포츠 모든 우리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운동 동작인데 그게 이제 방향과 속도와 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지만 잘 모르지만 좋아합니다. 뉴턴의 이제 그 운동 법칙이 있어요. 일등이 이제 관성의 법칙, 예를 들어 가속도의 법칙. 이제 그거는 이제 열심히 제가 좀 공부를 들은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이게 왜 이게 춤하고 관계가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 번씩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이제 아는 바가 틀릴까봐 정섭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섭 씨, 내가 이러이러한 동작에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내 의견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한번 전화로 맞는 거야? 자, 우리 이런 동작을 할 때 이런 그 순간이 오잖아. 이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냐? 맞아요, 선생님. 그거 맞습니다. 우리 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엄청. 그래서 정섭 씨랑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동작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김연아 스케이팅 타잖아요. 스케이팅 엄청나게 아름답죠. 자, 그러면 스케이팅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움직여서 쫙 하고 여기 이제 여기가 빙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쫙 있으면 쭉 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동도 없이 여기서부터 어느 만큼 미끄러져서 가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거기에 뭐가 들어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에. 여러분 한번 여기 물리 수업 많이 뭐 이해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조금 뭐 좀 인문학 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덜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안에 관성의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힘이 제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출 때 우리가 밸런스라 그러는데 춤을 이제 발레 같은 거 아까 토슈즈 신고 이렇게 있을 때 흔들리면 잘못 추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정점에서 딱 모멘텀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딱 순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서 있는 거. 이럴 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칩니다. 자, 발레 공연 가면 중간에 박수 막 많이 쳐요. 왜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그 춤을 우리가 평상시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정도의까지의 테크닉을 구사할 때 사람들은 열광해서 박수를 쳐요. 자, 그럴 때 이런 이 순간에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아라베스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발레 동작 중에서 아라베스크 1번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이 춤추는 게 뭐 1번, 2번, 3번 뭐 몇 번도 있고 또 기본 동작에 여러 가지 훈련이 정말 여러분들 과학자 이상만큼의 춤추는 사람들이 정말 뼈 깎는 노력이 없이는 이런 동작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무용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 자, 힘의 논리인데 이것도 보통 F 이퀄 MA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운동이냐면 우리가 이제 피루엣을 할 때 한번 제가 또 시범을 저희는 답답하면 그냥 움직여요. 그게 더
제가 설명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춤을 출 때 발레 할 때 뺑뺑 우리 뺑뺑이 돈다 했죠. 턴을 할 때 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턴 하는 방법도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뭐냐? 이게 물린 거예요. 그냥 돌아. 어떻게 돌아요? 자, 여러분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돕니다. 자, 돌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발레하는 사람들은 10번, 20번, 뭐 온 무대를 이거를 수 30번을 돌고서는 하고 끄떡없이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횡격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격막의 복식호흡을 아주 여기서 전쟁을 하면서 또 아무 없는 것처럼 이제 하고 들어가서 난리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피루엣을 할 때도 가속도의 힘이 거기 붙어 있는 거죠. 자, 힘을 줌으로 그러니까 프레퍼레이션이란 뭐냐면 준비 운동인데요.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 운동이 더 중요해요. 자, 달리기를 할 때도 여러분 한번 마라톤 선수들 자, 이번에 뭐 누가 옛날에 마라톤 뭐 발을 먼저 나가든지 뭐 자세가 좀 어째가지고 뭐 또 옛날에 페널티를 먹고 막 그런 적 있죠. 준비할 때도 몸의 자세를 붙여서 하나, 둘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우리의 준비 운동이 있듯이 항상 준비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본 동작이 들어가기 전에 프레퍼레이션 준비 운동이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그 훈련을 시킬 때 본 동작이라죠. 점프를 하기 전에 얼만큼 밑으로 분리에 굴신을 했는지 굴신의 양에 따라서 점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늘 그 안에 물리학과 운동역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왜 굴신을 시켜야 되는지, 왜 플리에를 더 깊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해부학을 모르면 왜 굴신을 할 때 턴아웃이라고 얘기하면 골반을 이렇게 벌린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제가 많으면 발레 역사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왜 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걷는가. 우리 보통 이렇게 걷잖아요. 패럴러로 걷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발레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이렇게 걸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역사가 있어요. 발레. 이렇게 걷는데 다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옛날 발레의 그 맨 처음에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갔는지. 그런데 해보니까 엄청난 과학적인 그런 이 훈련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turned out이라 그러는데 턴아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레 용어예요. 이게 옆으로 벌려서 걷는 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재미난 얘기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뭐 무용사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쭉 한 학기처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뭐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시간이 오늘 없어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회전을 할 때도 그렇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뭐냐? 점프를 할 때 아까 얘기했어요. 누른 만큼 튀어 오르는 거죠. 용소수. 자, 스프링 같이 스프링을 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동작도 작용과 반작용의 역할을 해야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점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점프할 때 그냥 안 뜹니다. 항상 플리에를 해야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다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이라든지 남자 여자가 춤을 출 때 붙들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섭 씨 잠깐 와볼래?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알아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남자 여자 아다지오를 할 때 이게 그냥 잡고 있으면 그냥 이게 넘어져요. 자, 여기서 힘을 작용과 반작용의 힘으로 만들어주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논리. 이게 이제 바빠요 지금. 동영상도 틀어주려 뭐 와서 시범도 옆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섭 씨가 나한테 부탁한 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작용과 반작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춤의 동작에는 다 이런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엮여서 이제 그 말하자면 움직임의 어떤 그런 이 움직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략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다행히 우리가 맨날 의사 뭐죠? 저기 병원에 가든지 의과대학의 앞에 앞에 의대 이런 데 가면은 보통 맨 먼저 첫 장 딱 넘기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간 해부도가 딱 나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그림에. 자, 그걸 왜 갖다 놨을까요? 그것도 모든 옛날에 있는 철학자라든지 미술가라든지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인체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도 또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학도 이제 그냥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춤을 추는 사람들이 또 춤뿐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여성분들은 여기에 아주 몹시 민감할 겁니다. 우리가 뭐를 먹어야 건강하게 잘 먹고 살고 뭐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바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루도 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이쁜 그림이죠. 자, 이렇게 먹으면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별로 좋은 식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커피에 계란, 단백질에, 탄수화물에, 야채. 자, 단백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야채를 뭐 바이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균형 잡힌 식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인체가 얼마나 몸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지 여러분 모르시고 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춤추는 사람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들이 발레리나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 발레리나. 프로페셔널 발레리나라서 뭐 링컨 센터 뭐 뉴욕 시티 발레 뭐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걔네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자. 이제 얘들아 우리 오늘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걔네들은 제가 언제 칼럼에 한번 쓰냐 무용수의 가방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무용수의 가방 안에는 도무지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어디 잡지에 칼럼을 썼는데 발레리나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발레리나 이렇게 보셨잖아요. 사진상으로는 엄청 근사하고 아름답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식사를 안 하다시피 해요. 정말. 그래서 발레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는 같이 못 놀아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점심때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끝나고라도 밥 먹으면 저녁에 밥 먹는 건 뭐 말할 수 없이 뭐 그건 안 먹고 먹으러 가면 자기네들이 다 밥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가방 안에 뭐가 있냐? 당근, 오이 내지는 뭐 요구르트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 안 들어간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아까 얘기한 삶은 달걀 한두 개. 그게 하루에 먹는 최고의 양인 겁니다. 그리고 안 먹어요. 자, 이제 현대무용하는 우리들은 좀 달라요. 춤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요구하고 우리는 독창성을 강조하고 제 이제 현대무용 전공이거든요. 물론 발레도 했지만 한국무용도 하고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발레리나는 있는 그대로의 규약을 지켜가면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릭해요. 모두들 생각도. 현대무용 엄청난 리버럴해요. 프리덤이에요. 우리의 현대무용의 모토는 프리덤이에요. 자, 프리덤이면 그냥 프리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춤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면 오늘은 러시아 음식 먹으러 가자 레스토랑. 오케이 고 가요. 이 사람들은 안 가요.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습을 하고 몸에 부딪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아들이 무용수였었어요.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페셔널 발레리노였거든요. 그 사람이 옛날에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춤을 춰야 무대에서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발레리나들의 몸의 관리는 또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초콜릿 하나를 먹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안 먹다가 공연 때도 몸이 무겁다고 많이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발레하는 사람들. 그러면 공연 바로 전에 초콜릿을 하나 통 먹더라고요. 무슨 초콜릿 한 조각이 그거를 이제 반짝하는 에너지가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춤을 출 수 있게끔 하는 영양에 대한 인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영양학을 필수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자,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그 이렇게 그 보면 그 칼로리 계산이면 탄수화물이 4면 지방은 뭐 9면 칼로리가 1g에 뭐 또 단백질은 4면 이거 요즘에 계산하면서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거기 끝까지는 안 해더라도 자기는 어떻든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댄스 테라피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냐면 치료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치료학이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치료 그러니까 댄스 테라피라고 그래요. 아예 요즘에 그래서 모든 학문의 앞에 댄스만 붙이면 돼요. 요즘에는 그게 다 대학에서 전문 분야로 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씩 지금 이제 발전 단계지만 서양 외국에서는 저 좀 무용학문이 좀 발전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앞에 다 댄스만 붙이면 돼요. 댄스 테라피, 뭐 댄스 뭐 키네시올로지, 댄스 아나토미, 뭐 댄스 뭐 에트노폴 뮤직, 뭐 하여튼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댄스 테라피라고 있는데. 댄스 테라피 중에 이제 댄스 테라피가 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몸에 운동 안 하시죠 거의? 뭐 앉아 계셔서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북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자세 좀 제가 이러고 있는데도 자세를 안 고치는 거는 좀 그렇죠? 피세요. 자, 스트레칭을 하루에 몇 번씩은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자, 스트레칭 뭐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움직거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누워서 하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한 20분 정도만 하도 하루에 모든 그 스트레칭이 제대로 구석구석 될 수 있는지 귀찮잖아요. 그럼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은 운동이 있는데 이거를 뭐 하여튼 그런 그 방법들이 다 요즘에는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춤을 추면 일단 사회성이 길러지고 춤을 추면 일단 행복하고 춤을 추면 잠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테라피.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문제가 돼 있는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좀 부적응아들을 위해서 춤으로 치료를 하고서 굉장한 발전을 잇대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테라피. 제가 이제 지금 이 필름을 잠깐 보시면은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분이 지금 제가 지난 8월에 특강을 했는데요.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지금 86세세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움직임 테라피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맨 먼저 저분은 정형외과 의사시기도 하지만 댄서도 하셨고 움직임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거가 지금 뭐냐면 저 걸음걸이가 뭐 같아요? 저 지금 걸고 있는 게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지금 지금 맨 밑에 있는 미국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같습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한번 과학은 상상력이라고 그랬는데 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지금 뭐 같아요 지금? 아니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뭐 같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또 엎드려서? 맞아요. 네 발 달린 동물이에요. 저희가요. 자, 이게 오케이. 저희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옛날에 우리 그 이제 동물 네 발 달린 동물들을 보면 굉장히 척추가 유연하게 걸어가요. 뭐 우리가 그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걷는 게 뭐냐면 동물처럼 걷는 거래요. 이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 동물은 절대 디스크가 없답니다. 자, 디스크는 왜 생겼을까요? 직립보행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 디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디스크라는 거는 뭐냐?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판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무게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본과 본 사이에 하중이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세가 늘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아니면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시죠. 조금 있으면요 이제 다 허리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 아프신 분 다 계실 거예요. 항상 제가 오늘 특강에 와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 계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 계셔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병이 안 생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전부 허리가 굉장히 텐스가 있어요.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의도적으로 동물 흉내를 내는 걸음을 이 척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움직임의 철학이 뭐냐? Movement Intelligence라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지능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습관이 너무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제가 이 선생님을 쫓아서 뭐 매번 방학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 자격증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 문제가 있는 거가 다 고쳐져요. 허리가 삐뚤어졌거나 목이 나왔거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료가 하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 자기의 평상시 습관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무브먼트 인텔리전스라는 이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 동작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 테라피인데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 본부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본부가. 있습니다. 진짜로. 앞으로 이거 하시면 아마 진짜 아마 전망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거든요. 요즘에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젊고 뭐 20대 30대니까 그렇죠. 제 나이쯤 되면요. 그냥 모든 분들이 그냥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아프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안 아프죠? 왜 안 아플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픈 데 없어요. 왜 그러면 왜 그래요? 아, 춤을 춰서 그런가 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자, 왜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고 어깨가 이렇게 나오고 목이 이렇게 되고 디스크가 오고 왜 두통이 오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자세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Bones for Life라고 아예 딱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지금 이 테라피의 종류를 Bones for Life 이렇게 했어요. 자, 하여튼 그런 그 개발자의 루시 알론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86세인가 7세인가 그래요. 한 달 동안 와서 한국에 와서 이번에도 강의하시는데 껐떡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워너비가 되는 게 이제 저런 모습인데요. 저희도 80몇 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강의를 하러 한 달 내내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추럴 피트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춤과 몸의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 여러분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이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자, 몸의 이제 과학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움직임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신체의 과학에 바디에 관한 얘기를 지금 했고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몸의 과학인데요.
이 몸의 과학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학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루돌프 반 라반이라고 있습니다. 예, 헝가리 태생인데 이분이 1879년도에 아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에요. 지금은 뭐 오래전 분이시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움직임의 동작 분석이라는 것들을 이분이 개발을 하셨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라반 무브먼트 아날리시스라 그래서 LMA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약자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이 만들어낸 게 아주 업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이 원래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었고 원래는 건축이나 미술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의 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제 찰리 채플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그 희극적이면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늘 이렇게 짠한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봐도 재미있어서 저는 가끔씩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보는데 찰리 채플린 그 영화 중에서 모던 타임스라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그 왜 노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기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더 갈수록 더 그때 기계 노동이 노예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제 공장 가면 생산 라인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도 로봇가 다 해버려 가지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직업이 없어져 가지고 뭐 난리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얼마 전까지 생산 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뭐 기계 설비 뭐 전공하시면 그런 것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산업기계학과 뭐 이런데 이제 그런데 그 생산 라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동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효율적이에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자동차를 두둥겨서 나사를 이 사람이 조이고 맨날 며칠에 한 1년이 가도 아마 못 만들겠죠. 자, 이거를 분업화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이는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끌고 가서 담는 일만 요즘에 로봇가 다 하지만 로봇이 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옛날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자, 라반이라는 사람도 하나의 예를 그런 움직임들의 이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움직임의 성질이라는 거는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구나.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는 거구나. 또 움직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 거구나. 이런 여러 것들이 자연의 법칙에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하고 만드신 게 뭐냐? 라반 댄스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보예요. 여러분 무보라는 게 뭐냐면 노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무보인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또 욕심이 나가지고 뉴욕에 가갖고 라반 노테이션 비로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제가 대학원에서 맛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이걸 구경을 또 본격적으로 어디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 라반 노테이션 비로에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거기나 공부 좀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마침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에서 네가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네가 공짜로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가서 한 반년 정도 한 1년 거의 다 돼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런 거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처음 구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동작 분석이라는 거,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우리 부산대학에서 동작 분석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그 동작 분석이 뭐냐? 춤을 출 때 춤을 어떻게 봐야지 되는 것인가? 춤이라는 가지고 성질이 뭔가, 움직임의 성질이 뭔가 이거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나사를 똑같은 나사인데 여기 있는 나사를 이렇게 갖다가 요로 각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자, 로봇처럼 계속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움직임의
그 성질을 개발한 거. 이거를 가져갈 때 어떤 각도로 어떻게 가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하다가 개발한 게 이제 댄스 노테이션인데요. 이 댄스 노테이션이 옛날에는 우리가 기록이 이 시절에는 기록이 없었잖아요. 뭐 이게 영상도 없었고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게 댄스 노테이션 뷰로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옛날 옛적 100년 전, 200년 전에 백조의 호수 스완 레이크에 악보가 있더라고요. 무보가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게 어떻게 다 기록이 돼? 어떻게 옛날에 뭐 아주 오래된 100몇 년 전의 작품을 그대로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기억했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센터가 뭐냐면 이제 이거를 공부하려면 또 머리가 터집니다. 또 이거 공부하려면. 근데 이제 우리 무용과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유용치 않을 테지만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는 엄청난 난리지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거 아주 기초만 가르쳐요. 그런데도 머리 아파해요. 저도 사실은 배울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나중에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시스템화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BM에서 다 벌써 프로그램화 만들었어요. 진즉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는 벌써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제가 뭐 아주 먼 얘기의 유학 시절이었는데도 그래서 그때 너무 쇼크 받았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지금? 우리는 지금 뭐지? 와 이건 뭐지라고 생각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늦지만 대학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야지 해서 제가 부산대학에 와서 이제 처음 무용가 교수 1번 교수가 된 다음에 커리큘럼도 이제 제가 만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강사가 없어서 강의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정섭 씨한테 강의를 주려고 그러다가 뭐 이번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어떻든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해낸 분입니다. 라반이라는 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움직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면서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 사람의 이론에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론이냐 하면 LMA가 LMA지만 여기에 그 BESS 동작을 이루는 요소는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서 body와 effort와 shape와 space 요것이 움직여서 전부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이거를 그러니까 body라는 거는 몸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여기에 그 선을 가운데 이렇게 선이 뭐냐면 센터 라인이에요. 우리의 인체 구조에 여기서 센터 라인에서 오른쪽 왼쪽 right and left 한 것처럼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전방 후면 뭐 이렇게 다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 body도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나눠놨어요.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 미국에 가면 door plan, table plan, 또 뭐 또 wheel plan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사상면, 뭐 수평면, 수직면 이렇게 나눠놨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눠놨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정말 유용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effort라는 건 뭐냐? effort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움직임의 질적 측면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동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하게 해가지고 이 동작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몇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학생들이 있다가 발소리만 들어도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니네 어떻게 알았어?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왜냐? 소리만 들으면 움직임의 형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보세요. 그 두 사람의
성격이 파악됩니까? 첫 번째 사람은 소리 들으세요, 소리. 비교되죠?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더 성격적으로 느긋해 보이고 행동도 조금 더 좀 차분해 보입니다. 그 뒤에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바쁘고 굉장히 지금 조급한 심정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 또 무대에 올리면 지금 춤입니다. 작품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자, 이런 거 우리 다 춤에 써요. 작품 할 때. 소리를 가지고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안무할 때 얘기, 뭐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가 이제 이 사람의 성질을 파악하는 건데 지금 쟤는 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에포트 쉐입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난 게 모든 동작을 다 분석을 이제 성질에 따라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에포트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쉐입을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쉐입이라는 것은 형태라는 거죠. 보여서 저 사람 되게 어떤 사람 보통 남자들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나이스 쉐입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 나이스 쉐입. 그러면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근사한 모양의 looking nice다 이거죠. 보기 좋다 이거죠. 자, 그럴 때 못해지는 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쉐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쉐입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라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간의 몸은 움직임의 건축물이다. 또 인간의 몸은 움직이는 구조물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쉐입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름 다른 또 연구를 몸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다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 면을 나눠서 수평면에서 보는 쉐입, 수직면에서 보는 쉐입, 또 옆으로 단면으로 보이는 쉐입 여러 가지를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이게 재미난데요. 우리가 스페이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 움직이는 조화로운 공간이라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써놨는데 이분이 얘기한 코레오틱스라는 그런 이게 이제 말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제가 잠깐 할 건데요. 코레오틱스가 뭐냐면요, 움직임의 이제 흔적이에요. 움직임의 궤적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뭔가를 한번 해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살짝 조금 지겨우실 것 같으시라 또 움직입니다. 이게 평구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무슨 현대무용이야 뭐야? 그냥 움직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제가 쓰고 있는 게 뭐를 쓰고 있어요? 말씀을 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 혼자 여기서 무슨 이제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얘기를 해야지 제가 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뭐를 쓰고 있어요? 아니, 인체 중에서 뭐를 쓰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연애를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여자 사귈 때도 그냥 사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이 관심 좀 가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몸에 그럼 뭐가 움직였죠 제가? 지금 팔이 움직였잖아요. 팔 안 보여요? 팔 움직이는 거? 다리가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자, 팔이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가 움직였어요 제가? 팔꿈치.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요? 제가 히프를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 같으세요?
그냥 제가 뭘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움직였겠죠? 이거 알아맞추면은 제가 서울에 오시면 제가 밥 살게. 진짜. 나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 진짜 나 이제 밥 사고 싶네. 알아맞혀 보세요.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제가 이거를 똑같은 반복을 하지만 매번 좀 다르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썼어요. 뭘 썼어요? 입에 들어가는. 네? 뭘 썼을까요? 한 번만 더 해요. 이제 한 번 마지막 찬스. 자, 다시 한번 팔로 쓸겁니다. 자, 손으로. 자, 손가락으로 써. 자. 됐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 제가 부위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네, 힙으로 쓰겠습니다. 골반으로. 됐어요. 자, 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알겠어요? 춤이에요. 현대명 됐어요. 춤 동작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제가. 뭘까요? 정섭 씨 빼놓고는 다 알지도 모르죠. 알아요, 정섭 씨? 답 나왔어요? 뭐예요? 어디 사세요? 서울 사세요? 대전 사세요? 나중에 서울 오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밥 사요, 정말. 정이라고 썼어요. 제가 제 이름. 정이라고 썼어요. 근데 단지 부위를 좀 달리 쓸 뿐이에요. 우리가 안무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하나의 방법일 때도 있어요. 애들이 하도 동작을 못 만들면 제가 이렇게 써요. 춤출 때 갑자기 현대무용 동작을 어떻게 해요? 뭔 동작을 어디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신체 부위를 좀 써봐라. 신체 부위가 뭐 우리가 아까 해부학 했잖아요. 관절 우리 몇 관절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인체가 말 그대로 배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관절을 다 쓸 수는 없잖아. 한꺼번에. 그래서 관절을 쓰게 만들고 손을 쓰게 만들고 다리를 쓰게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봐라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이제 한번 시범까지 아니라 방법을 알려 주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정을 쓴 겁니다. 정. 이제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알았다 치고 한 세 사람만 만들었으면 같이 내 테이블에서 딱 밥 먹으면 좋은데 틀렸어요. 우리 둘만 먹어요. 정선 씨는 셋이. 자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옮깁니다. 여기 라반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디에서 제스처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스처와 파스처의 관계가 좀 다릅니다. 다른 그걸 알아맞추실 거예요. 제스처와 파스처의 다른 건 뭘까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맞춰요. 우리 테이블 4개 만듭시다. 우리 한 사람. 제스처, 파스처가 이제 달라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자, 둘, 셋, 넷. 이 팔은 안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 그냥 하면 뭐 굉장히 근사. 여기 이제 잘 추면 굉장히 근사해 보여요. 이거 무용이지. 춤이라는 건요, 움직임의 궤적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움직임의 궤적이에요. 이거를 라반이라는 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움직임의 궤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코레오틱스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되겠어요. 카이스트에 그냥 강의를 하러 오든지.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치면 정말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동작을 보는 관점이다. 이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로버트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로버트 공학 많이 하실 테니까 그것도 그렇고 움직임 분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그 이론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하면서 놀래가지고 저는 여기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데 모든 디테일한 움직임까지 다 분석을 해놨어요. 자, 이거를 제가 그래서 정섭 씨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입력을 해가지고 만들자. 근데 저는 모르니까 여기 이제 공학도 보러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섭 씨가 지금 정작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박사 논문 쓰고 있는 그 주제가 늘 제가 이거 좀 제발 누가 좀 해줄 수 없나 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자 그래서 제스처와 파스처가 다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디에서도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고 스페이스도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레오틱스가 뭐냐? 우리 여러분 안무가 뭐냐면 코레오그래피입니다. 코레오그래피. 자 코레오틱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코레오와 그래피가 들어가서 코레오그래피 안무라는 얘기예요. 이 코레오틱스라는 얘기는 이제 공간 조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도형 하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어요? 이거. 자, 요 도형.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게 제가 이런 거 잘 못 그려요. 그런데 다행히 맨날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무지 잘 그리거든요. 자, 무대에서도요. 이제 정섭 씨가 하고 있는 그 무대에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죠. 요거는 코레오틱스를 하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가 1차원적인 공간이 있고 2차원적인 공간이 있고 3차원적인 공간이 있다고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움직이는 그 동작 아까 이제 춤에서도 자 아까 그 아라베스크 있었었죠. 그림 큰 사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긴 선이 아라베스크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 얘기는 손끝, 발끝, 최대한도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간 겁니다.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이애고널을 제일 많이 쓴 다이애고널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 이게 라반도 트신 기본인데요. 요거를 왜 이렇게 또 선을 이렇게 해놨는지 이거를 만든 라반의 제자가 제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건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여기 서 있어서 팔을 요 각도에서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에 몸의 안에 스퀘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육면체가 지금 여기 안에 있어요. 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긴 선은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자, 여기가 ABC를 나눈 여기가 A, B, C, D라고 있죠? 그럼 A-, B-, C-, D-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긴 선은 어디까지 있겠어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가장 긴 선은 어딜까요? 여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스페이스를 여기다가 자기가 놔놓고 우리가 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1차적인 개인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일 높게 움직일 수 있는 거 팔끝에까지 가는 게 최고겠죠. 여기서부터. 양쪽이 이렇게 있죠. 팔이 좀 길면 더 가. 사선이겠죠. 요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궤적을 만들어 보면요.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계속 여기저기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만들어져요? 구형이 만들어져요. 움직이면 구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스페이스의 개념에서 가장 원초적인 구형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거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정육면체로서 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춤을 보면 이 코너에서 이쪽 코너, 저쪽 코너에서 이거를 더 분석을 많이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게 여러 면체가 있는데 가장 쉽게는 육면체가 지금 이제 정육면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코레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육면체의 개인 공간을 우리가 다이애고널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포트 얘기를 잠시 시간 됩니다. 에포트 쉐입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 중에서 에포트하고 쉐입하고를 같이 붙여가지고
1960년대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헝가리 뿐이니까 유럽에서 주로 미국에 활동을 하다가 유럽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F4 쉐입이라는 이론을 정립을 시켜놨는데요. 그 뭐냐면 이제 F4 쉐입의 개념이 뭐냐? 공간, 스페이스, 그 다음에 시간, 타임,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를 웨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게, 그 다음에 흐름, 플로우 센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움직임을 이루는 에포트의 개념이 네 가지인데요. Space and Time and Weight and Flow예요. 자, 그거가 이제 모든 움직임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질. 그래서 공간은 뭘 어떻게 가장 대별되는 공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제가 또 움직일 건데 여기서 뭐뭐뭐 성질을 또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는 직선 개념과 곡선 개념으로 나뉩니다.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선 개념, 곡선 개념. 모든 우리들의 움직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직선이냐 곡선이냐. 자, 성질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무게라는 건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slow냐 fast를 지나서 sustain이냐 이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냐 sustain and 그 다음에 sustain, sudde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성질을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무게 있죠? 무게는 heavy, light냐, heavy냐. 그러면 이제 이게 동작에서 그게 뭐야?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흐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냐, 아니면 절제된 흐름이냐. 흐름이 뭐냐면 저번에 정섭 씨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free flow인데요. flow라는 거는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에너지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얘기하면 와, 오늘 12월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네. 내년이 벌써 또 가네. 우리 세월이 흘러간다. 또 우리는 용솟은 치는 들끓는 피가 흐르고 있어. 뭐 예를 들어 실제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플로우예요. 플로우. 뭐가 이렇게 계속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모든 에너지가 자 움직이는. 자 흐른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로우하고 플로우인데 무슨 플로우냐? 프리 플로우와 바운드 플로우라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이거를 듣고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냐면 움직임의 성질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어떨 때 보면 로보트가 요즘에 막 나와 언젠가 보니까 로보트 쇼를 한번 가봤더니 로보트가 막 춤을 추더라고요. 거기까지 지금 해놨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다다다 뭐 음악에 맞춰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되게 어색하죠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건 하나도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뭐 좀 정교하게 하는데 아직도 그래서 제가 저거 움직임의 성질 분석을 하면 될 텐데 일단 성질 분석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하면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혼자 해봤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저거를 플로어 센스로 내지는 F4 쉐입 센스로 좀 나눠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자, 플로어가 뭐냐? 자,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피가 흐른다. 자, 흐르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야말로 동작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궤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뇌에 잔재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쉐입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찍지 않은 한은 다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프리플로우라는 거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이 영상기가 아직도 이제 그런 옛날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영상기를 쫙 돌리면 지금도 아마 영상기 돌리고 불 다 끄면 추사가 되면 여기 막 먼지 같은 게 막 날아다니죠. 보이죠? 영상기 빛이
그리고 여기에 손으로 휙하면 뭔지 모르지만 먼지들이 휙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그게 플로어의 개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손으로 확 쳐봐요. 그거를 만일 친다 쳐봐요. 손으로 확.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 같은 그런 흐름들이 확 내려갑니다. 상상되시죠? 여러분 되세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제 춤으로 얘기하면 한국무용에 살풀이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거 다 이제 춤을 해와요. 뭔지 모르지만. 자, 흐름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할 때 늘 우리 학생들한테 춤을 출 때 바운드 플로어가 프리 플로어가 뭐냐? 자,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여기에 에너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거 중국 여행 가면 왜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하시죠? 뭐 하죠? 타이치 하잖아요. 타이치가 태극권 할 때 보면 언제 저걸 움직이는데 저게 어느 세월에 끝나면 한참. 근데 어마무시한 근육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도 못하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성질을 이제 따지자면 플로어를 성질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날아가면 이게 지금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춤에 왜 살풀이라는 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찾을 걸 설명을 해야 되겠다. 살풀이에 쓰는 실크 스카프가 따로 있어요. 그냥 아무나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라이트하고 굉장히 질이 좋은 실크로 춤을 추면 이게 하면 이게 막 보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괜찮아요. 이것도 실크라서. 자, 면이나 무슨 두꺼운 천 패브릭이 좀 굉장히 좀 거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이런 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가 흐름입니다. 지금 플로어 센스입니다. 이거가 더 슬로우와 더 소프트하게 내려갔었을 때 뭐라고 하냐? 아까 얘기한 프리 플로우. 자, 바운드 플로우는 뭐냐? 푸는데 자, 굉장히 플로우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절제돼 있고 굉장히 압축돼 있는 플로우 센스를 우리가 바운드 플로우라고 그리고 프리 플로우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춤을 안 추고 움직임을 안 해보면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기자기 어떻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그 성질들을 가지고 에포트 쉐입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모든 동작의 질적 분석을 이제 시도한 그런 것들이 에포트 쉐입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에포트 쉐입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춤추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무용과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이화대학하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뭐 몇 군데. 선생이 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는 학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동작 분석이나 저기 공대나 체육 하시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하냐면 스포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야구에 뭐 볼 던질 때 이럴 때 직구로 나가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가속도의 법칙이 거기 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에포트 쉐입에서 플로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다르고 성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공이 날아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마디마디에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애플 쉐입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들여다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움직임 분석에 나중에 그 따로 또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가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과학, 움직임의 과학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그 공연 예술과 이제 과학,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서로 연계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공연 예술과 과학.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뭐 날이 갈수록 컴퓨터와 테크놀로지가 이제 개발이 돼서 기술적으로 향상이 되니까 예술에서도 이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구경을 했던 게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댄스 코레오그래피가 도무지 어떻게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교환 교수를 뉴욕 대학에 한 1년을 1987년인가 87년에 갔습니다. 뉴욕 대학에 이제 1년 교환 교수를 무용과에. 그런데 그 대학의 박사과정에 수업을 이제 다 교환 교수 가면 그동안 박사과정 수업을 이제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엑스큐즈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를 하는지 이제 수업을 하는지 들어가 봤더니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 라이프 폼이래요. 라이프 폼. 제가 87년도에 NYU에 교환 교수를 갔더니 그때 박사과정 수업을 하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이 와서 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지면 1986년도에 만들어지니까 그야말로 따끈따끈하게 그때 만들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컴퓨터에 정말 이게 별로 알레르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날로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컴퓨터라고는 머리가 좀 많이 아프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진짜 뭐 이거 뭐 우리로서는 뭐 컴퓨터에 그렇게 익숙지도 않은 세대고 또 별 지식도 없는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라이프 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머리 아픈 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래도 아니야. 무슨 공부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가 보자 해서 한 학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IBM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라이브 폼인데요. 이게 캐나다에 있는 이 대학이 캐나다에 있죠? 정섭 씨? 사이먼 플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캐나다에서 이 라이브 폼을 개발했는데 이걸로 안무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골치가 정말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자, 하나씩 불러옵니다. 댄스 하나 불러와요. 무대에. 자, 그 다음에 댄스가 하나 툭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몸짓을 해요. 오른팔을 들고, 왼다리를 들어,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개는 이쪽으로, 고개를 또 이렇게 돌립니다. 와,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정말 인내심이 없으면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젊은 제자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공대생들이 더 협력해서 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그때 하고 한 학기를 이제 들어가서 와, 이거 정말 머리 아프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그때 돈 굉장히 비쌌어요.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있어요, 아직도. 프로그램을. 아니, 그때는 뭐 이렇게 팔았었어요. 이렇게 CD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돈 비싼 거 주고 하나 사왔는데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디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라이프 폼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로 그게 발전된 게 댄스 폼스라고 이제 댄스 폼이라고 요즘에 만들어서 이걸 정섭 씨가 이거는 정섭 씨 이거 한번 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무용수가 무대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무하기 전에 미리 댄서를 제가 이제 우리가 안무를 하려 그러면 이런 작품을 무대에서 실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춤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고 무용수가 움직여줘야 그다음에 어떤 쉐입이 나타나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 안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궁금하잖아요. 이걸 작품을 만들어보자. 댄스를 1명을 써야 될 건지 10명을 써야 될 건지 자, 이런 어떤 모양으로 춤이 춰지는지 이런 거 모를 때 이 사람들을 컴퓨터에 불러내서 춤을 만들어 가서 미리 이거를 이게 안무를 해보는 이런 과정에 참 유효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크레도 인터랙티브에서 이제 같이 또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영화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 작업이라는 게지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작업이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건 전 머리 아파서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보면 요즘에 이제 영상 작업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010년도에 모션뱅크라고 정섭 씨가 선생님 모션뱅크라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그 춤을 추고 있으면 그런 춤의 움직임에 이제 궤적이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 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재 춤을 추고 있는 모든 춤의 그 움직임의 실현을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안무를 분석할 때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무용뿐 아닙니다. 요즘에 뮤지컬도 많이 하죠. 요즘에 연극도 하죠. 앞으로 예를 들어 무슨 모르겠습니다. 네. 활용하면 여기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어요. 이제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무대 공학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백스테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문화기술대학이 엄청난 여러 가지 그 전공이 많으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춤을 추고 무대에서 굉장히 근사하게 보여서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 와 멋있다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객석은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나는 노력. 그래서 춤을 하나 만들려면 크루가 몇 명이 필요하냐면 200명이 더 필요합니다. 제대로 춤을 추려면 크루가 뒤에 스테이지에서 일하는 작업하는 사람 또 뭐 예를 들어서 라이팅을 하는 사람 또 이 안에 이게 러닝을 하는 사람 또 뭐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 무대의 기술적인 면을 담당을 하는 사람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춤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아까 뭐 코레오그래퍼도 있어야 되고 뭐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공연 예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콘서트를 할 때 무대에 이런 거 처음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무대가 늘 가면 왜 콘서트 가면 있잖아요. 이 무대가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음향판을 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음이 바깥으로 다 새 나가서 콘서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춤과 음악을 같이 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춤을 출 때는 이걸 이제 제끼고 춤을 추고 이거를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악회를 하는 거하고 춤을 추는 공연 퍼포먼스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아시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음향학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플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뭐 또 소리를 더 오디언스한테 더 직접적으로 좀 잘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나. 뭐 이런 거 하면 음향 하시는 분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파장이라든가 음향론이라는 뭐 이런 거 음향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더 전문적으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조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얼윈 니콜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 무대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이 아까 종합예술이라 했잖아요. 어느 거 하나도 빠지면 공연이 안 되는 거예요. 조명, 나름 음악, 뭐 하여튼 의상, 뭐 하여튼 장치 하나도 빠지면 안 되지만 이 조명이라는 것도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미국의 어떤 안무자 선생님은 남편이 조명학을 하시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뭐 라이팅 무슨 사이언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연구실에 한번 가본 적이 미국의 소호에 있어요. 가봤는데 어마무시한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잡이 많다고 잡이 없어서 통 미치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요거밖에 없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할 일이 진짜 많고요. 제가 늘 우리 이 분야의 전공자 1인자가 되면 되는 거 1인자까지 안 돼도 전문적으로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찾고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왜 춤을 무용과를 나오면 꼭 춤만 춰야 되나? 댄서는 100분의 1 정도만 하면 돼. 100명 들어오면 한 10명만 추면 돼요. 나머지 사람은 학문하고 나머지 사람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과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학도 하고 할 것이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외기를 봐십시오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할 연구할 거리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만 한번 보고서는 끝낼게요. 자, 요즘 엄청나게 유명한 무용단의 조명과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필라버러스 무용단이라고 섀도우 댄스예요. 자,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요. 라이팅과 빛과 라이팅은 뭘까요? 거리 조정이에요. 거리 조정. 자, 앞에서 라이팅을 뒤에서 치는데 앞에서 손을 켜고 있으면 뭐처럼 보일까요? 크게 확대되겠죠. 저 뒤에서 보면 확대되겠죠. 작게 보면 작은 그런 그 섀도우가 보이는 거예요. 빛과 섀도우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가져서 안무를 했는데 제가 부산에 내년에 부산 바다축제에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 오기 때문에 이 팀을 좀 데리고 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래요. 말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못 데리고 옵니다. 어찌나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무용단을 부산에 초청을 해가지고 부산 바다축제에 막 이렇게 영화제 할 때 같이 하거든요. 근데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옛날에 여기 얼마 전에 그 무슨 어워드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작품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 뮤직 어워드 뭐 할 때 이 작품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개런티를 무지 많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안 되겠다 뭐 그냥 막 그리고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명이나 색채학 이것도 무용의 이제 과학입니다. 이것도 협업을 아마 조명하시는 아니면 우리 또 관계하는 젊은 친구랑 아마 했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어느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 상상력을 부여하면서 또 표현과 기술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력 이렇게 그 영역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좀 부러웠던 게 여러분들 지금 기술문화대학이잖아요. 대학원이잖아요. 각계에 있는 각층에 있는 모든 관심 있는 분야의 모든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과학과 또 이렇게 사이언스하고 자기가 전공하는 뭐 음악을 하시든 여기 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또 개발을 하면 무궁무진한 그 리소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겠구나 싶어서 이 대학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하는 대학인지 잘 몰랐는데 정섭 씨 때문에. 그리고 정섭 씨가 지금 해놓은 게 저희가 지금 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서 무대 안무할 때 맨날 제가 이렇게 무대를 그렸어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무용수가 일로 가면 기억을 못하니까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 이 무용수가 플로어를 이렇게 썼지, 스테이지 플로어를 일로 갔지, 그러면 1번, 2번 써가지고 막 이 짓을 맨날 했는데 보니까 정섭 씨가 요즘에 프로그래밍을 그걸 개발해서 박사과정을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쓰세요. 우리 좀 편하게 작업 좀 하게. 그래서 빨리빨리 쓰라고 내가 계속 지금 이거 언제 다 나오는데 그러고 맨날 스트레스 주는데 한번 좀 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도 좀 종이도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맨날 종이에다 그려요. 무대 그려놓고 1번은 여기로 갔다가 무용수 2번은 일로 갔다가 10명 있으면 10개 그려야 되고 아우 막 복잡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몰라가지고 뭉태기로 그려요. 그냥 1부터 3, 4 모르겠다. 10명이면 아예 뭉치 이렇게 1명.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패턴이라고 스테이지 패턴이라고 우리가 맨날 제가 3, 40년 동안 우리 선생님도 이화대학 다닐 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60년 동안 우리가 그 짓을 했는데 정섭 씨가 지금 이제
그거를 그 플로우 패턴을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포텐셜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대가 크고요. 예술과 과학이 만나서 정말 그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그런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계십니까?